보호받고 차병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이 KB금융 내에서 갈등이 빚어진 과정에서 일부 내부 통제가 부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특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95개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읍면 단위 지방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G2발 훈풍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세에 입어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에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26포인트 오른 2015.5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로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중국 HSBC 5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49.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회복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개인이 2,319억 원, 기관이 339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2,740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3.29% 올랐고 운송장비와 의료정밀, 철강금속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2% 넘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04% 하락한 142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16포인트 오른 546.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7원 내린 1024.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에 배당 중간주가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주로 꼽히고 있다면서요? 네,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최근 3년간 6월에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총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4%포인트 넘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배당할 종목을 미리 알 수 없는 만큼 지난해 6월 배당 종목을 참고해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40개 안팎의 기업들이 6월에 중간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들 종목을 해당 연도 5월 말에 매수해 6월 말까지 보유한 경우 총 수익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3.89%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증시가 박스권을 형성 중인 최근 3년간 6월 배당주의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은 4.3%에 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배당을 실시한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S-오일, KCC, 두산, GKL, 하나투어 등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복되는 감사보수 후려치기의 부실 회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기업들의 감사보수 후려치기가 반복되면서 부실 회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보수 인하는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분기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기업들의 감사보수 변동을 조사한 결과 주요 대기업들의 올해 감사인을 교체하면서 감사보수를 최대 40% 이상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감사인을 교체하면서 지난해 감사보수 2억 7천만 원보다 43% 줄어든 1억 5,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현대산업중공업도 감사인을 바꾸면서 감사보수를 2억 7천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43% 깎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감사보수를 7억 2천만 원에서 올해 6억 2천만 원으로 14% 내렸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도 감사보수를 5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웅진에너지는 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감사보수를 8천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같이 감사보수 후려치기의 공인회계사회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우 다수의 감사 대상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에게 슈퍼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감사인 교체 때마다 감사보수를 깎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상 문제가 있었던 기업 등에 한정해 적용해왔던 외부 감사인 지정제를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와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도배업자와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KB금융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과정에서 일부 내부 통제가 부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특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검사를 끝내고 제재할 방침이라 내부 통제를 책임지는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과 20일 은행 검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검사 인력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현재 7명 정도가 특검을 벌이고 있는데 KB금융 사태가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등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인력을 10여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은 최근 KB금융 갈등 사태를 우려하며 엄정하게 검사해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5개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 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295개 기관 중 대부분인 291개 기관은 항목별로 매긴 벌점의 총점이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읍면 단위 지방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32만 8천 원으로 읍면 지역 학생 14만 7천 원의 2.23배였습니다. 지난해 부산과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3만 3천 원, 중소도시는 23만 8천 원입니다. 이 통계에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75%, 광역시 68.9%, 중소도시가 70.2%, 읍면 지역이 57.5%로 조사됐습니다. 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 운송 사업자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입석 운행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60만 원의 벌칙이 내려집니다. 또 운전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나 버스 운전 자격 취소에 처벌을 받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 3사가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 정지를 마치고 이틀 전부터 또다시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정보산업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부터 SK텔레콤, KT, LG U+, 등 이통 3사의 영업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고객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통 3사는 미래부로부터 총 68일이라는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요. 이틀 전부터 영업 정지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통 3사 점유율을 보면 SK텔레콤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요. KT와 LG U+가 나머지 시장을 나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고객을 다소 빼앗긴 SK텔레콤이 반격에 나서면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인 20일에는 SK텔레콤을 필두로 이통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취재해본 바로는 SK텔레콤이나 LG U+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5를 단돈 28만 원에 파는 판매점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S5의 출고가가 약 87만 원인데요. 이를 28만 원에 판다는 것은 무려 6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수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60만 원 가운데 35, 6만 원은 고객에게 현금으로 주는 이른바 페이백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 S5를 불과 10만 원대의 가격에 내놓은 판매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5는 얼마 전에 출시한 신기종인데 벌써 10만 원대라면 가격 할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객을 잡기 위해서 보조금 유치에 나서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 지난번에도 보조금 때문에 영업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많이 뿌려지면 소비자한테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재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7만 원을 넘는 보조금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고객에게는 손해를 미칠 수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고객 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87만 원에 달하는 갤럭시 S5를 20만 원에 샀다면 보조금을 무려 60만 원 넘게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갤럭시 S5를 산 사람은 20만 원이나 싼 가격에 사는 반면 또 다음날 사는 사람은 80만 원대에 사는 극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일에도 이통사 판매점들은 한시적으로만 갤럭시 S5를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내놨는데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산 발빠른 소비자는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은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이통사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보조금을 뿌리다 보니까 그 가격 차별화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인데 당국에서 또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재는 없습니까? 예, 당국은 이통사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조금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이통사 최고 경영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0일 영업 재개 전에도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고가 전혀 약발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이통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조금을 뿌릴 수밖에 없는 현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5대 3대 2로 나뉘어진 현 이통시장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사라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재 방식도 문제인데요. 정부는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통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이통 3사 모두에게 유사한 제재를 가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행위가 벌어질 때 즉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한참 지난 나중에야 제재를 가하는 사후 약방문식 제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좀 살아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미니밴 카니발이 9년 만에 3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22일 서울 광진구 W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올뉴 카니발을 공개했습니다. 2세대 모델인 그랜드 카니발과 2006년에 출시된 뉴 카니발 이후 새로 탄생한 3세대 올뉴 카니발은 기아차가 2010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52개월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해 완성했습니다. 올뉴 카니발의 가장 큰 특징은 레저와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내부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인 점입니다. 4열 시트에 팝업 싱킹 시트를 적용해 기존 모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최대 546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연구개발 인력 3,000명을 확보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1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 4,2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1조 8천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집행하고 현재 2,243명인 연구개발 인력도 2020년까지 3,000명으로 증원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정보기술, 전기전자기술을 융합해 차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사고를 예방하게끔 하는 지능형 안전부품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발간 5회째인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기술 역량을 특별 주제로 삼아 2020년 글로벌 탑5가 되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세대, 3세대 폴더형 피처폰 삼성 마스터를 23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에서 선보인 가죽 감촉 소재를 앞뒷면에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주 겨냥 구매층인 장노년층을 위해 75.6mm 약 3인치의 큰 화면을 달고 일정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약 70dB의 벨소리가 울리도록 하는 큰 소리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설정된 기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가속도 감지기를 이용해 평소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만보기 기능과 FM 라디오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